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의 글을 읽었어요. 그걸 읽고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적용학습인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글을 읽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글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요, 과학적 지식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처럼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글을 한번 읽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 지식들을 좀 함께 이용하면서 이 글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 남은 국어 시간에 이 글을 이제 다 읽고 다음 주에 새로운 글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본문을 좀 볼게요. 교과서 22쪽이고요. 지난 시간 끝날 때 이 글을 끝까지 읽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읽었겠죠?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끝까지 읽고 오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는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위에 보시면 다음은 적정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한 글이래요. 나 적정 기술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쵸?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 지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얘들아,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 왜냐면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뭐 주제겠죠? 적정 기술이라는 뭔진 모르는 것을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있고요. 얘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면 배경 지식을 활용한대요. 근데 배경 지식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금 이 적정 기술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획득한 이후에 글을 다시 읽어서 우리는 이 글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는 걸 오늘의 목표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의 글과 마찬가지로 이 글은요, 문학은 아니에요. 비문학에 속하거든요. 근데 비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대체적으로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을 많이 읽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글이잖아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비중이 크고 수능에도 되게 많은 부분에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문학을 잘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얻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점점 비문학 글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문학 글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문학 글은 대체적으로 글의 짜임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글을 읽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서투니까 선생님이 글을 좀 나눠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나누시고 이 위에가 바로 서론이 될 겁니다. 서론. 그럼 서론에는 질문을 던지고 이 글의 주제를 좀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강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글을 꼼꼼하게 읽지는 않을 거예요. 대강 읽어보면 요즘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 사용하는데요. 이런 전기 제품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정 많지 않고 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우리는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는 거래요.
적정 기술 뭔지 모르겠지만 적정 기술은 뭐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본론으로 넘어가죠. 여기가 본론이고요. 적정 기술의 예를 말해줄 건가 봐요. 이 글에서는 적정 기술의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항아리 냉장고.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항아리 냉장고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리 설명해주고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라이프 스트로라는 게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또 세 번째로는 멀리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통도 있대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흙벽돌집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원리로 이누이트들이 사는 곳, 이굴루라는 것이 있대요. 예시가 지금 5개가 나왔어요. 예시 5개. 여러분들 미리 읽어봐서 약간 알고 있으시죠? 요게 본론을 이루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누면 이제 그 뒤에가 결론이 될 겁니다. 네, 이 글은 요런 구성을 따르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서론. 요즘에 전기 제품 있는데 이거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되어 있어서 적정 기술이 필요해. 근데 적정 기술 뭐냐면 본론, 항아리 냉장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트로, 큐 드럼, 흙 벽돌집, 이글루 요런 것들의 적정 기술이 사용되어 있어. 그리고 결론.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대 사회에 부족한 에너지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글이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 끝날 때 글을 한번 읽었으니까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을 같이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이 생겼으니까 억지로 배경 지식이 생겼으니까 글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배경 지식을 만들러 가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배경 지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요약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글을 읽었을 때 좀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전기를 많이 써요.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국어 공책에 같이 적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는요, 유한해요. 유한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말 무한하다예요. 그러니까 한정이 있다는 거죠. 있을 유겠죠. 있을 유. 요렇게 써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적정 기술이라는 걸 써보자 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적정 기술이 뭐냐면요, 얘들아. 사실 선생님도 몰랐어요. 선생님도 몰랐는데 이 적정 기술이라는 건 비슷한 말로 말하면 얘는 중간 기술이래요. 중간 기술. 근데 얘들아, 중간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거에 가운데에 있냐면 우리 원시 기술이 있을 거예요. 원시적인 거. 이 원시적인 거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지금 거대 기술까지 왔어요. 막 AI, 핸드폰, 반도체 이런 거대 기술까지 와 있는데 이 아주 오래된 원시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대 기술도 아닌 요 중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한대요. 중간 기술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야. 아주 옛날에 우리 거의 기술 없었을 때는 아니지만 그것보단 조금 발전됐지만 지금처럼 너무 기술 많이 쓰는 거 막 TV 너무 잘 나오지, 냉장고도 너무 잘 돼 있지, 선생님 집 냉장고도 막 얼음 나오는데 이런 거대한 기술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 이런 게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서 이걸 보완해 보자 라는 것이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본론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론 예시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항아리 냉장고였어요. 항아리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좀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항아리라고 하니까 얘들아 선생님 집에는 옥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집 옥상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이거 다 항아리잖아. 이 안에 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선생님 그래서 이런 항아리를 떠올렸어요. 일단 항아리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항아리를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고는 찾아봤어요. 항아리 냉장고가 뭔지. 그랬더니 얘들아 요런 게 나왔어요.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요런 모양을 가진 것이 항아리 냉장고라고 하네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짠, 이런 거야 얘들아.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항아리를 두 겹을 겹치고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해서 야채를 보관하면 전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이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항아리 냉장고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거대한 기술이에요? 전기 코드 연결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야채를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양파인 것 같네요. 이런 양파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 항아리 냉장고네요. 이런 배경 지식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라이프 스트로. 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빨대예요. 뭔가 빨대인데 얘는 더러운 물을 이 빨대를 사용해서 슉 이렇게 하면 깨끗한 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대요. 선생님 뭐 이 광고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찾아본 건데 요렇게 생긴 좀 두꺼운 빨대죠. 이거를 더러운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슉 빨면 깨끗한 물로 이렇게 돼서 나오나 봐요. 얘들아 이것도 전기 코드 안 꽂았잖아. 엄청 거대한 기술은 아닌데 우리 생활에 되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이겠죠. 선생님이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나 혼자 산다에 유아인이 나왔어요. 선생님 유아인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아인 나왔는데 유아인이 부엌에서 그냥 이런 걸 마시는 거야. 물통은 물통인데 뭔가 신기하잖아. 전기 연결 안 됐고 이것도 플라스틱 통인데 뭔가 이 파란 색깔 부분에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봤지요. 찾아봤더니 요거는 요런 제품이래요. 이것도 선생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수돗물이나 조금 더러운 물을 넣더라도 이게 정수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라이프 스트로랑 굉장히 비슷한 거겠죠. 또 찾아봤어요. 또. 그 유아인이야. 유아인이 침대 맡에 약간 이런 걸 두고 물을 따라 먹는 거야. 보여요? 이렇게 물통은 물통인데 이것도 또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런 걸 통해서 이제 물을 따라 먹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찾아봤어요. 아, 이건 뭘까? 했더니 요렇게 생긴 물통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지저분한 물, 정수가 안 된 물을 넣어도 정수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얘들아, 요런 거 역시 적정 기술이겠죠. 옛날 원시적인 거에선 보다는 발전했고 그렇다고 너무 과한 거대 기술은 아닌 거.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예시는요. 큐드럼이라는 거였어요. 큐드럼. 이것도 선생님 뭔지 몰랐다, 얘들아. 얘는 물통인데요. 얘들아, 우리 조금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수돗물이 콸콸 나오지 않잖아. 그리고 막 물도 멀리까지 가서 길어다 먹어야 되고 하잖아. 우리 옛날에도 그랬고요. 이런데 이럴 때 물통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발한 거야. 이렇게
요런 물체를 뭔가 개발을 해서 물을 여기 노란색 부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끈으로 이렇게 끌면은 돌돌돌돌 굴러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무겁지 않은 거야. 들지 않아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과학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얘도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TV를 보다가 요 예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알지? 선생님이 윌리엄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자주 보는데 거기에 장윤정이랑 그 도경안 아나운서 아들인 도연우라는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빠랑 이렇게 캠핑을 갑니다. 그래서 캠핑을 갔는데 얘들아 봐봐. 캠핑을 가면 이 물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이 캠핑카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물을 갖다가 여기에 캠핑카에다가 넣어줘야 캠핑카 안에서 이제 수돗물도 나오고 샤워하고 이럴 때 물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얘한테 물을 길어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애기가 이제 요런 걸 돌돌 끌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장면을 선생님이 봤는데 이게 바로 큐 드럼이죠. 근데 여기 지금 물이 좀 새고 있네요. 애기가 잘 못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굴려가는 거. 요게 바로 큐 드럼이라는 물통이고요. 이것 역시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과학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흙벽돌집인데요. 선생님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자, 설명해 줄게. 이거 진짜 조금 어려운 거다, 얘들아. 이거 진짜 어려워. 근데 한번 볼게요. 이 흙벽돌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운 거야. 일단 1번 너무 더워. 더운 곳. 더운 곳에서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지을 수 있을까? 왜냐면 에어컨 이런 게 없을 때 말이지. 에어컨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걸 개발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얘들아 벽돌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렇게 집에 창문을 내고 놀랍지만 창문이야. 약간 집을 이런 모양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그림 망하고 있어. 이렇게 집을 여기 출구 문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흙 벽돌집을 짓는 거죠. 와 벽돌이야 벽돌. 내가 귀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다 벽돌이라고 생각해줘. 이게 벽돌집을 지은 거예요. 쭉쭉쭉. 그럼 얘들아 일단 1번 벽돌이요 단열 효과를 해요. 그래서 열을 막아줘. 열 차단. 이렇게 열을 차단해주고 이제 자, 설명을 해볼게. 더운 공기가요. 여기로 더운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얘들아 너네 지식을 한번 꺼내봐. 너네는 과학을 지금도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보다는 지식이 많을 거예요. 자, 이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대기 중에 공기가 두 층으로 나뉘어요. 더운 게 위로 가 아래로 가? 여기가 더운 공기. 그리고 이 밑에가 차가운 공기.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여기다가 매달은 거죠. 왜? 더운 공기 나가라고. 일단 이거 아이디어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집 안쪽에다가 약간 호리병 모양의 근데 약간 병 모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거 호리병이야 어떡해. 이 호리병 모양의 물을 이렇게 채워놓는데요. 물. 그럼 얘들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물이요 더운 공기를 만나요. 물 더하기 더운 공기가 되면 우리 물 끓이는 것처럼 이 물이 증발을 하게 돼요. 어머 세상에 너무 어려워. 그치? 증발을 하게 돼요. 얘들아 과학 지식 떠올려 보자. 근데 얘들아 물이 증발을 하려면요. 물, 액체죠. 증발, 기체가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화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얘가 가지고 가서 얘가
기체로 변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걸 매달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갔던 더운 공기가 기와 열로 사용이 되면서 이 주변은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안이 시원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예시로 얘들아, 왜 할머니네 집 같은 데 놀러 가면, 선생님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이 주택이었는데 더운 날에 할머니가 마당에다가 막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필요로 하니까 그 주변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거죠. 이것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이해가 됐으면 너는 똑똑하니까 이해를 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글루를 이해할 수 있어요. 5번 이글루. 왜냐면 이글루는 반대거든요. 이글루 사진 한번 볼까요? 이글루는 이렇게 생겼죠. 이글루. 이글루. 이 이글루는 얘들아 반대예요. 반대. 이 얼음으로 지어진 집 안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치? 물을 뿌리면 뭔가 얘네가 이 물이 여기다 설명할게. 이글루. 이 물이요. 다시 고체가 돼야 돼. 얼음. 얼음으로 되려면 얘네는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 그러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 얘들아, 너네는 알지? 선생님은 과학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웠는데 너네는 아마 알 거야. 그래서 물이 고체로 되려면 열을 방출하느라 주변이 따뜻해진다. 이게 바로 이글루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예시를 들면서 적정 기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런 적정 기술 많이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막 낭비하는 거는 막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편안하게 살아가 보자 하는 게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쉽겠죠. 처음에 읽었을 때보단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린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책을 펼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 이면 좋겠어. 아니면 없으면 펜이라도 꺼내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예를 들어 전 사용하고 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유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형광펜 쳐. 그 다음에 또 읽어. 개발 무슨 뜻인지 몰라. 형광펜 쳐. 계속 읽어. 어쩌고 저쩌고 읽다가 나 단열 무슨 뜻인지 몰라. 형광펜. 나 정화 몰라. 간이 몰라. 계속해. 많이 몰라도 돼. 많이 모를수록 좋아.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계속 읽다 보면 뭐 탐구 무슨 뜻인지 몰라. 이렇게 계속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지 말고 꼭 밑줄을 친 다음에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과제. 오늘의 과제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어머, 좀 두껍게 쓰자. 첫 번째, 국어 교과서를 펴세요. 그 다음, 모르는 단어에 밑줄 치면서 끝까지 읽기. 얘들아, 꼭 끝까지 읽어야 돼. 자기 스스로. 동영상 끝난 다음에 책 덮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공책 꺼내기. 내가 밑줄 쳤던 단어 적고 인터넷 검색 뜻 쓰기. 얘들아,
너네 영어 단어는 모르면 맨날 잘 찾아보고 외우잖아. 근데 사실 국어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과정을 스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쌓여서 점점 어려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입니다. 꼭 밑줄 치고 그 단어 적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뜻을 써주세요. 얘들아. 몇 개 이상 할까? 선생님 마음으론 10개 이상 하고 싶은데 그럼 너네가 너무 힘들겠지? 5개 이상. 꼭 5개 이상은 해야 돼. 그래서 공책 펴시고 공책에다가 이제 쓰는 거지. 9월 며칠 이렇게 쓰고 뭐 1번 적정 무슨 뜻인지 몰라. 찾아. 나나나나나나다. 두 번째 개발 뭔지 몰라. 찾아. 땡땡땡땡. 세 번째 단열 몰라. 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제발 5개 이상 하시고 이거는 찍어서 또 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네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학교 올 때 반드시 국어공책 검사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또 하느라 힘들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하고 다시 한번 글 읽기 N 학습 활동하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글 하나씩 읽으면서 학습 활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